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복작항 21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앞으로 몇 개 이야기가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정복작항 이야기가 끝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아쉬운 마음도 드는데, 2023년은 정복작항으로 시작해서 정복작항으로 지금 쭉 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8개월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몇 번 안 남은 시간 동안 정복작항에 대해서 더 열심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복작항의 여러가지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도와주는 선역의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고요. 울트론이랑 전투를 하면서 각 시간대의 히어로들을 데리고 와서 엄청나게 시간의 혼란을 일으켰던 정복작항의 악역의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울트론이랑 싸울 때 어벤져스와 이모터스가 했었던 일들은 전혀 알지 못했고, 그냥 자신이 울트론을 이기고 또 다른 모험을 떠나는 모습으로 끝이 났죠. 어떻게 보면 메인 빌런이 아니라 약간 트러블 메이커, 그리고 뭔가 엑스트라 같은 그런 느낌으로 등장을 했어서 분량이 많지는 않은 그런 느낌이라서 조금 아쉬운 느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이제 거의 메인 빌런으로 나서긴 하는데,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비열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로 정복작항 21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가볼까요? 컷! 아포칼립스 트윈스의 탄생과 함께 캉은 그들이 자신의 미래의 이업이 될 거라 여기고, 아포칼립스 트윈스인 우리엘과 에이맨이 태어나자마자 납치해서 미래로 데려갑니다. 그 후 캉은 서기 1013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라마투트로 변신을 했고요. 후계자를 찾고 있던 아포칼립스를 교묘하게 속여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진실을 제공하므로 자신이 세상을 통치할 운명이라고 설득을 하죠. 신뢰를 얻은 캉은 아포칼립스를 속여서 스칸디나비아에서 젊은 토르와 싸우게 만들었는데, 셀레스티얼들이 아포칼립스에게 준 갑옷 토른의 도끼 야름뵤른에 면역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패배를 하고 있는 것을 자각한 토른은 아스가르드로 도망쳤고요. 아버지 오딘에게 아포칼립스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청원을 합니다. 하지만 오딘은 지구의 판테온 신들이 셀레스티얼들의 일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이 요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르의 형제인 로키로 변장한 캉은 토르의 분노를 이용해 아포칼립스를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토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 캉은 오딘의 도서관으로 가서 야름뵤른으로 셀레스티얼의 갑옷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숨겨진 주문을 발견하고 토르에게 주죠. 그리고 나서 캉은 라마투트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아포칼립스를 다시 한 번 더 속여 현재 울버린의 조상인 영국군인 포크먼 로건을 쫓도록 만듭니다. 정말 비겁하죠. 직접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요. 누구 이용할 생각만 하고 말이죠. 점점 더 계속 비호감인 모습만 나오는 것 같아요. 아포칼립스의 기병들이 로건을 죽이기 위해 영국을 공격했을 때 토르는 그와 싸워 기병들을 죽였고, 바로 아포칼립스가 토르와 싸우게 되지만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아포칼립스는 순간이동해서 도망을 치죠.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아스가르드로 토르가 돌아왔을 때 오딘은 그의 행동이 언젠가 세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토르를 질책했습니다. 자신의 계획 중 첫 부분이 완성되자 캉은 현대 시간대로 돌아왔고, 브라질에 있는 죽은 모르도 남작의 무덤에 있던 야름뵤른을 회수했습니다. 그 후 캉은 4145년으로 가서 아포칼립스 트윈스를 키우기 시작했고요. 캉은 지구 13044의 레드스컬이 운영하고 있는 뮤턴트 강제 수용소에 우리엘과 에이민이 살도록 했고, 수년이 흐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AF로 알려진 사이보그가 운영하는 캠프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우리엘과 에이민이 탈출을 시도했을 때 캉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고요. AF가 그의 사냥개들에게 그들을 붙잡도록 시킵니다. AF이 그들을 붙잡았을 때 캉은 그저 서서 우리엘이 날개로 여동생인 에이민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인간의 잔인함에 대해 충분히 배웠다고 확신한 캉은 어느새 10대가 된 우리엘과 에이민을 4145년으로 데려가 훈련을 계속시켰습니다. 그리고 캉은 콜로널 아메리카를 죽이기 위해 그들을 지구 26111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콜로널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몰록스와도 전투를 하게 되었고, 우리엘과 에이미는 몰록스의 리더인 하복과 로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실패하자 캉은 우리엘과 에이민을 자신의 시대로 데려왔고, 야름뵤른을 포함한 전리품들이 있는 그의 트로피룸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정복작항 21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이 마지막에 이제 트로피룸을 보여줬어요. 그 야름뵤른을 포함한 전리품들이 있는 곳인데, 이 에이민과 그리고 우리엘 아마 엄청난 사건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시작이 되어서 정복작항과 아포칼립스 트윈스가 어떤 얽혀져 있는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 거라 예상이 되는데, 다음 시간에 정말 재밌을 것 같거든요. 난 궁금해 미치겠어 이 다음에 펼칠 스토리
실질적으로 아포칼립스를 이용을 해서 토르의 야름뷰른 도끼를 이제 얻었단 말이죠. 아마 이 야름뷰른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가 아마 이제 곧 펼쳐질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떤 큰 사건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 약간 어떤 전초전 같은 이야기죠. 다음 시간에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또 일으키지 않을까, 또 엄청난 또 비열한 짓들을 하지 않을까, 또 엄청나게 악한 행동들을 하지 않을까, 히어로들을 또 어떻게 하면 괴롭힐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는 정복자 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복자 캉이 약간 여러 가지 빌런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되게 입체적인 캐릭터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엄청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누구를 이용을 해서 비열하게 빌런의 행동을 하기도 하고, 어쩔 땐 또 선역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등장을 한 캐릭터다 보니까 약간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마블 코믹스는 완벽한 선역도 없고 완벽한 악역도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느 정도의 그 선함과 악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그런 모습들이 부각될 때마다 선역의 역할을 할 때도 있고 악역의 역할을 할 때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 어느 정도 그 스토리의 이제 흐름에 따라서 봤을 때 이런 모습을 또 가지고 있구나라고 새롭게 느낄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이제 이 마블 코믹스의 캐릭터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뭐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제 만화책을 읽는 그 가독성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 약간 아시아권에서는 그렇게 크게 인기가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이 코믹스들이 좀 더 읽히기 쉽게 더 약간 개정되어지면 더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정복자 캉 다음 시간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바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정복자 캉 22번째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게 있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